여름철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 등의 번식이 활발하고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다양한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면역력 관리에 취약한 유소아에서는 수족구병 유행을 우려하는데요.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수족구병이 약 11%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조상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질환에 대한 이해가 수족구병의 건강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족구병은 영어로 핸드, 풋, 마우스 디지즈, 이름 그대로 손, 발, 입에 물집이 잡히는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입니다. 특히 소아에게서 나타나는 수족구병은 가렵고 전염성도 강한 데다 매년 여름 유행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수족구병 환자 중 약 95%가 5세 미만의 영유아인데요. 성인에게서도 발병하는 사례가 있지만 면역력 체계의 발달로 극히 드물고 증상도 강하지 않습니다. 수족구병은 감염 원인 바이러스 이름은 엔테로바이러스, 우리말로는 장 바이러스입니다. 이에 속하는 콕사키 바이러스 A16, 엔테로바이러스 71 등의 바이러스가 주로 수족구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족구병은 2019년 이후 국내 발병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주로 어린이집 등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모여있는 환경에서 타액이 묻은 장난감 등을 공유하며 전염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단순한 접촉에도 쉽게 옮을 수 있습니다. 감염 이후 초기 7일간 전파력이 가장 강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수주간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족구병은 잠복기가 있는 병으로 만약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면 3에서 6일 정도의 잠복 이후 증상이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손등, 발등 혹은 손바닥, 발바닥에 병변이 나타나고 38도 이상의 고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상 발현 후 1, 2일이 지나 엉덩이나 무릎, 팔꿈치에도 일부 물집이 번지기도 합니다. 구강 내에도 같은 병변이 생기는데 이는 급성기에 빠르게 병변이 터지며 헐어버리는 궤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목안에 심한 통증을 일으켜 아이들이 울며 보채고 잘 먹지 않기에 쉽게 탈수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통 약 7일 이내 증상의 호전 추세를 보이는데 간혹 수주 이후에도 손톱, 발톱이 벗겨지는 아이들도 있어 주기적인 증상 관찰이 필요합니다. 수족구병은 발진의 모양만 가지고 집에서 진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로 발진에 생기는 위치는 조금 다릅니다. 발진 자체는 수포, 즉 농이 없는 여드름과 비슷한 모양으로 주로 손, 발, 입 주변에 발생하며 몸통에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병변들은 초기에 가렵거나 아프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계시다가 병원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니 아이의 몸을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족구병은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상의 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주로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수족구병의 유행 시기에 손, 발의 발진 및 시기가 떨어지는 증상이 있으면 구내염 체크를 위해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수족구병 진단 이후 하나가 두통을 호소하거나 이유 없는 구토가 지속되면 뇌수막염, 뇌염 등의 체크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로 수포성 인도염과 혼동하실 수 있는데 이 질병은 심지어 수족구병과 비슷한 바이러스가 질환을 일으키지만 손, 발 등의 발진은 나타나지 않고 구강 내에 수족구병과 매우 비슷한 수포성 질환이 생기며 고열, 통증만 나타납니다. 또한 피부 발진 때문에 수도와 구별도 어려워하시는데요. 주로 발진이 나타나는 부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두는 주로 몸통 부분부터 발생해 팔, 다리로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반대로 수족구병은 발진이 손, 발에서 허벅지, 사타구니까지 올라오고 몸통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자세히 보아 골든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수족구병은 열이 나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헷갈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례자와 같이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면 빠르게 내원해야 합니다. 해열제를 먹어도 반응이 없고 밥을 너무 잘 못 먹고 자꾸 보채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목 감기인가 처음엔 그랬는데 며칠 지나고 목에 검사를 했더니 발진이 생겨가지고 이게 수족구구나 알게 됐거든요. 밥을 잘 못 먹으니까 내가 계속 터져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병원 치료 다음 날 피부 발진이 나타났고 수액 치료 후 점차 차도를 보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집에서 밥은 잘 먹었어요? 아니요. 네, 아직 잘 안 먹어요? 설사하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발진은 다 들어갔네요. 여보세요?
먼저 식욕이 많이 떨어지고 39도 이상의 발열이 나기 시작해서 내원하였습니다. 평소에 잘 먹던 하나가 잘 먹지 않으면서 짜증이 많아지고 자꾸 자려고만 하는 모습이 보여 관찰을 하였을 때 손, 발의 발진은 한두 개씩 조금 나고 있는 양상이었지만 목 안에 구강 내 병변이 굉장히 퍼져 있어서 먼저 수액 치료를 시작을 하였고, 진찰을 통해서 먼저 목 안을 확인해 보는 게 좋은데, 못 먹는 아가들의 경우에는 탈수 수치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구강 내 병변과 더불어 손바닥, 손등, 발바닥, 발등에 해당 병변과 같은 빨간색 반점이 올라오게 됐는데, 물집이 잡혀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물집이 없이 이렇게 붉게만 올라오는 반점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병변은 크게 가렵거나 아프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별하게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팔목이나 팔등, 발등, 무릎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겼을 때는 구강내를 관찰하기 위해 병원으로 내원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해열제를 처방을 해서 먼저 잘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치료고요. 충분한 수분 공급과 영양 공급만으로도 이겨낼 수 있는 질병입니다. 격리를 해야 되는 전염성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손 씻기와 분리, 격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끔 어머님들께서 많이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큰애가 지금 수족구에 걸려있고 작은 아이는 증상이 없는데 작은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도 되느냐, 이런 질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상이 없는 아이는 가도 됩니다. 발진이나 열, 아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아이는 감염력이 있다고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증상이 없을 때부터 미리 조심하시는 건 아니고요. 대신 그 아이 자체의 컨디션을 위해 손을 잘 씻고 물을 잘 먹이며 컨디션 조절을 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수족구병 발생률이 주춤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 아이가 걸리면 집단 감염이 될 만큼 전염성이 강해 긴장을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수족구병은 결국 탈수와의 싸움입니다. 초반에 열을 빨리 잡으려고 무리한 치료를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길어도 7일 이내에는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사실 이 수족구병의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치료제가 없어 아이들 본인의 면역력, 충분한 수분과 영양 공급으로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자주 수분을 섭취하며 부드러운 음식을 몇 끼 먹여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구강내 통증이 너무 심하고 잘 먹지 않거나 심하게 보채는 경우 통증을 잡기 위해 진통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 환자 중 해열제가 잘 듣지 않거나 해열제를 거부하는 경우, 고열이 지속되며 탈수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입원해서 수액치료를 동반하는데 영양 공급을 제때 해주면 빠르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합병증의 위험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및 뇌염인데요. 고열과 동반한 두통을 호소하거나 심한 구토를 하거나 목 뒤가 뻣뻣해지는 등의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두통의 호소를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가 심장에 심근염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어 호흡곤란 등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족구병의 물집을 터뜨리고 약을 바르면 빨리 낫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수족구병의 물집은 터지지 않고 가라앉게 두는 것이 제일 좋으며, 특별히 연고나 스테로이드 등을 바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포가 터지고 피부에 상재균으로 인해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터지지 않게 관리해 주시고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수족구병에 대한 백신은 없기 때문에 위생관리 및 소독을 통해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는 가족 모두가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에는 30초 이상 비눗물로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형제를 통한 감염이 없도록 주의하고, 수족구병 하나의 옷은 따로 세탁하고 이불 등의 침구도 미감염 어린이와는 따로 쓰는 것을 추천드리며, 같이 쓰는 장난감, 놀이기구 등은 소독이 필수적입니다. 수족구병은 미리 예방하고 증상 위치를 잘 확인해서 선제적인 치료를 전문의와 함께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족구병은 영유아에게 비교적 흔한 감염성 질환이지만 한 번 걸려도 재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개인위생과 면역력 관리는 필수입니다. 전 국민의 비대면 주치, 건강 좋은 날 플러스.